네, 들어가는 음악이 참 좋습니다. 정치 시사 이슈의 법적 쟁점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최강 로스쿨 초대학장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래요? 오늘 이번 주 휴강을 안 하고 밖에 PD한테 물어보니까 다음 주 휴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초대학장이 되시고 네. 출세하셨습니다. 그러게요. 폐교 위기인가 싶어가지고 늘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네. 예. 쌍특검 둘러싼 법적 쟁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야당은 가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정의당. 네, 민주당, 정의당 아마 기본소득당까지 대략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쌍특검 중에서 50억 특검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까지 다 합의가 조율이 된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율은 좀 덜 끝난 모양새지만 27일 본회의에서 아마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 하면 이제 바로 상임위에서 보통 상임위에서 안건 회부를 하려면 위원장이 회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자동으로 만약에 회부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돼도 180일이 경과하면 바로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는 거죠. 일반적인 안건 같은 경우.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제 90일을 또 잡아두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에서 90일 넘어가면 60일 이내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이 이제 안건으로 부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70일 더하기 60일이면 330일인데 330일 1년이네. 거의 1년인데 풀로 다 잡는다면? 풀로 다 잡는다면 그런데 이제 이 특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사위 안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와 고유의 90일 잡아두는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240일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0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4월 25일이니까요. 네. 총선 바로 직전이네. 그렇습니다. 공교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선 바로 직전에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나요? 180석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아까 이제 설명을 좀 건너떴는데 이제 국회법 제 85조의 2에 이게 신속 처리 안건 관련된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패스트트랙에 보통 태운다라고 이제 시사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임위에서 5분의 3을 획득해서 의결시킨 경우와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전체 5분의 3을 동의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있었던 그 패스트트랙 법안들 이제 뭐 유치원 3법이라던가 사회적 참사법 그게 제일 먼저였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법 그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다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는 그게 그 5분의 3이 되려면 11명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10석이고 국민의힘이 7석이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이렇게 18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근데 이 특검 법안에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5분의 3을 획득을 못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럼 본회의에서 5분의 3을 획득하자. 그때 이제 신속 처리 안건이 되기 위한 그 180석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지금 169석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많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탈당 처리가 되거나 뭐 출당 처리된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분들 다 합쳐봐야 7분 정도. 7명. 근데 여기에 만약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등원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을 합쳐도 180석이 안 됩니다. 근데 정의당이 6석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정의당이 협조를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175 더하기 6석이면 181이 되네. 네네. 그렇죠? 네. 169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6 하면 이게 최대 얻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당간당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상민 장관 탄핵
그 건 관련해서 의결했을 때 179표가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또 이제 김진표 의장이 과연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까 말까. 이것도 약간 이제 물음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 특검을 좀 더 저돌적으로 추진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의당과의 이견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장 8개월 걸려서 아주 미묘한 시점에 내년 초쯤에 네. 한 2월쯤이 1월 정도가 1월이나 2월쯤에 네. 된다고 하면 네. 정치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그냥 글쎄요. 이게 이제 원하는 것 그림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네. 그럼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 관한 문제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대중적으로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으니까 네.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국회에서는 듭니다. 야권 네.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네. 뭐 순문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다시 이제 물론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 모두 출석한다고 치면 200명이 필요한 겁니다. 200명. 네, 개헌선이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불가능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 두 개 중에 하나만 행사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를 부담 없이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 없이 하려면 검찰의 수사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기소했고 이 특검 필요 없다. 특검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압축적이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내야 될 텐데. 그래서 갑자기 검찰이 속도 내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특검 부분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김건희 특검은 글쎄요라는 이제 물음이 국민적으로는 있을 거고. 어쨌든 50억 클럽도 곽상도 전 의원의 그 50억만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조인 출신들도 문제지만 그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부산저축은행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뭐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냐, 마는 거냐. 그렇겠지.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출범을 하면 되게 이제 기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특검의 대상이 됐다고 얘기한 50억 클럽, 그중에 이제 곽상도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와 기소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아마 특검에서 그걸 다루긴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박영수까지 할 수 있겠느냐. 박영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하기 전에 검찰에서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특검이 출발하면 또 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총장 뭐 이런 다른 이제 거론된 법조인들 수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까지 가닥을 잡기에는 사실 뭐 제가 특검이라도 그건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막막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그걸 수사 범위로 놓는 거랑 수사를 할 수 있느냐랑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취록을 보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그렇게 명석하신 분이 직접 나서서 하신다면. 그 법무부 장관을 사임하고 특검을 해서 공정한. 아니 워낙 명석한 걸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또 다른 쌍특검의 축이 김건희 특검인데. 이거는 그 조율이 좀 더 필요합니까?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50억 특검 같은 경우는 최초에 문제가 된 게 이제 누가 특검을 임명할 것이냐. 민주당 안은 이제 민주당이 임명하겠다.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비교섭단체 3군데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시대전환은 특검을 반대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통과될 안은 법사위에 지금 1소위 통과된 안은
그 기본소득당이랑 정의당이 이제 추천을 해서 하는 거 같은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조율됐던 거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특검 법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9월에 박홍근 의원 원내대표로 나온 안은 허위 기재 학력 경력 기재 경력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빠진 진성준 의원 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이제 진성준 안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이제 정의당 안이랑 똑같은 거는 김건희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그 도이치모터스 부분만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진성준 의원 안은 이제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해 가지고 광고비나 이런 부분에서 뇌물적 부분은 없느냐 이 부분까지 다룰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아마 27일 본회의 전까지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마지막 조율이 좀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텐츠 그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했다가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를 봤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무혐의 처리된 게 이상하다. 요거까지도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된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인데. 네, 그 부분은 뭐 차이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가장 좀 의심스러운 거는 3,300원에 8만 주 매도? 작전 세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거의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바로 8만 주 매도가 실행된 것.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치기에는 너무 심하다. 그런 의혹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국민적 의혹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사한 것으로 연루된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수사조차 하지 않는 거 분명히 형평에 반할 것이고 입증을 얼마나 성의 있게 할 거냐. 지금 검찰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들이 있으니까 지금 서면 조사 한 번 정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소환 조사나 이런 거는 없었다라는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거로는 그 정도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 87년 이후에 이제 여러 대통령 자제분들이 구속됐고 그랬죠. 대통령 형님들도 구속된 사례가 2건 있습니다. 형님들도 있었나요? 노무현, 이명박, 그렇죠. 노건평, 이상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여럿 있고요.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질지 아닐지는 지켜볼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주목해야 될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월 9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어떤 성과를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수사를 하다 보면 근데 하다가 이렇게 해서 멈출 수 없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가장 형량이 적게 나오는 정도로 기소할 가능성. 네, 물론 충분히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낮은 형을 받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담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해서 약식 기소를 검찰이 했다가 정식 재판 회부된 케이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 전주다라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관여도를 어디까지 볼 거냐, 혹은 보고 싶어도 입증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렇죠. 라는 걸 봤을 때 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국민적에서 보면 봐주기 아니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3033님 법알못인 저에게 이 코너 너무 소중합니다. 뉴스 보면서 헛갈렸던 패스트트랙 이슈 완전 깔끔하게 이해됐습니다. 김준호 학장님 감사합니다. 로스쿨 교수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저 연세대학교 겸임교수입니다. 여기에서 또 깨알 자랑. 김정우님 논리도 있고 합리적인 좋은 패널. 김준우 변호사님 연세대학교 겸임교수십니다. 로스쿨. 앞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최강 로스쿨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